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5.13% 하락한 75,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의 흐름을 일단 좀 길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627 사태라고 말할 수 있죠. 1차 지표 유의성 달성 실패로 627을 맞았고요. 이후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때 2019년 S모 때 최우수상을 획득을 했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당시인데요. 엘레바와 삼각합병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랑 삼각합병으로 인해서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리를 LB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리보세라닙의 최종적인 수혜를 HLB에 기속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곧장 프리 NDA가 있었죠. 프리 NDA가 있으면서 이제 곧장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금방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런 또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S모권, 삼각합병권, 그리고 프리 NDA권,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빠른 상업화 기대감으로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20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 2020년 회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꿈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당시 때 10일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금을 확보를 했고 그 돈으로 이뮤노믹을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필리아도 사왔고요. 물론 유럽 일부 국가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폴첸 박사한테 있던 리보세라닙의 원 권리까지 사오게 되면서 모든 권리는 이제 HLB한테 기속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한테도 로얄티를 받게 되고 리보세라닙이 상업화가 된다면 그 로얄티 역시 이제 HLB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LB의 근원 가치라 할 수 있는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늦춰지고 있는데 원래는 2019년 말 예상치였는데 NDA 신청이 자료 보완이 늦어져서 작년 3월 4월 이내에 NDA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참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는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회사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늦게 현재까지 NDA 신청이 없으면서 일단 216 사태까지 맞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16 사태, 최근 216 사태의 근원적인 이유는 모 기자의 허위 공시가 문제였죠. 정확히는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가 문제였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락을 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자마자 허위 공시가 문제가 아닌 이건 주가 조작이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또 소문이 돌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반등을 보입니다. 허위 공시 이 사건이 왜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알려져서는 안 될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졌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요. 금융감독기관, 헤지펀드, 그리고 언론의 금피아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의 폭이 크지가 못했어요. 이후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때 증선이 개최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아서 배우자의 주식 매도, 그러니까 대주주 매도 뉴스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오전에 곧장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100%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LB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B 주가는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16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대해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FDA 전 심사관 이장익 서울대 교수 그리고 FDA 전 부국장 안혜영 박사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의적 해석에 관한 논란은 현재까지 일단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게 이번 증선위가 10일날 개최가 되는데 그때 그럼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NDA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 그리고 전 FDA 관료들의 증언 그리고 남은 진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단기 악재가 좀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현재까지 재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 약간 음봉이 좀 컸네요. 나름 그래도 5일선까지는 일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 큰 이벤트, 단기 이벤트입니다. 두 개가 남아있죠. 일단 증선이 개최 1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게 됩니다.
일단 LB보다 A생이 좀 더 전형적인 차트인 것 같아서 A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생 같은 경우를 보시면 216 사태 이전까지 일단 주가는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 이벤트 증선이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존재하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증선이에 대한 거는 제가 토요일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무증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회사의 본질 가치가 우선이겠죠. 이벤트성인 무상증자 말고 회사의 본질 가치인 리보세라닙의 상용화가 현재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역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이민요믹 지분 투자할 때 회사에서 밝혔던 리보세라닙의 한계 상품만 있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이 흔들리면 회사 근원이 흔들린다. 이러한 대비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민요믹을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이 딱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민요믹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도 좋은 단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요믹 ITI 1000 교모세포종, 표준치료제 등급, 그리고 이상 이후에 곧장 빠른 상업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LB의 기업 가치도 한 단계 더 업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민요믹 같은 경우는 상장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염두에 준다면 이 역시 이민요믹의 구원투수라는 것은 이 역시도 분명히 큰 파장은 분명히 한 단계 더 업 될 수 있는 HLB 그룹, HBS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을 좀 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는 10일 증선이 개최에 변동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서 제기하는 자의적 해석에 대해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근데 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증선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분명히 지금 전문가들도 NDA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증선위가 과연 그 얘기를 100% 받아들여서 무혐의를 할지, 근데 증선위 같은 경우도 책임 소재가 있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보통은 다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근데 검찰로 넘겨도 제가 토요일날도 영상을 만들어 드렸지만 일단 이 조항 때문에 거래 정지나 그런 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결과로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로일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게다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요거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자의적 해석이랑 허위 공시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 회사의 설명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진 회장의 설명도 들어봤고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장익 교수 그리고 안혜영 부국장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허위 공시권이 성립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보도자료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보도자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 사기적 부당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중에서도 위계가 성립이 될 거냐 아니면 반대 매매 유인이 성립이 될 거냐라고 살펴봤는데 이 둘 다 안 됩니다. 일단 법리적으로는요. 그래서 증선이 결과 상관없이 일단 거래 정지는 되지 않고요. 최악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거 잠시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되었건 여기 내일 모레 있을 증선이에 대한 내용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매도에 시달리는 HLB 과연 코스피로 이전할까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얼마나 공매도에 시달렸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공매도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번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실제 코스피 상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주목이 된다라는 뉴스인데요. K 스트릿 배치 운영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생존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원하자며 탈코스닥 운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젠 못 살겠다, 살기 위해서 우리 코스피로 가자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금융당국에 공매도 조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네요.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죠. 공매도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금융당국에서는 서 회장님 주가 조작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를 했었는데 뭐 그 당시랑 지금이랑 데자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어이없는 찌라시로 지금 LB는 시총 2조가 증발이 됐고, 그리고 금융당국은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자체 감사도 안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거는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신뢰도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게다가 정부는 신약사업 지원해 주겠다는데 금융당국은 글쎄 대체 헤지펀드에 의해서 움직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증선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시장 불신을 좀 키웠고 시장 혼란을 키웠고 시장 교란 행위만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시스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죠.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정말 여기 의심이 가는 공매도와 그리고 또 꿍짝꿍짝하는 세력들 간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나마 좀 더 나은 코스피로 가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대상으로 LB가 선정이 됐죠. 그 이유는 일단 셀트리온이 3사가 합병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셀케, 셀제가 합병이 되면 이제 이전하니까 1, 2위가 이전하니까 이제 3위인 LB 역시 코스닥 만약에 이전한다면 가장 크게 되니까 이사 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도 이제 높아졌죠. 왜냐면은 이런 시총 1조 이상 요건만 돼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가 있게 되어서요. 더 이제 코스피로 이동하자라는데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코스피로 이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혜택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보다. 일단 물론 공매도도 코스피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 이제 펀드들이 들어올 때 추종 펀드들이 들어오기가 좀 더 용이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지금 분위기입니다. 결국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탈코스닥 운동은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바꿔서 생각하면은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움직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이 아니라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느냐라는 의심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의심을 금융당국이 좀 경각심을 좀 높여줬으면, 그리고 최근 LB가 지금 금융당국의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우리 주주들의 운동 때문에 조금씩 금융당국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해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코스피 이전과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코스피 상장을 염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특히 우리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등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회사 측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겠죠. 코스피가 유리한지 코스닥이 유리한지.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216 사태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거는 모 기자가 왜 그 기사를 해필이면 2월 16일에 썼을까? 목표는 2월 22일이지 않았을까? 2월 16일 날 저런 뉴스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검찰 수사 건으로 더 하락을 시키고 차트를 보시면요. 원래 목표는 216 때문에 그 허위 공시 사건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 등등 거래정지 등등으로 더 공포감 조성한 다음에 최종 목표는 2월 20일이지 않았나. 이날 진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연장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담보대출 건을 대주주 배우자 매도 건으로 마무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무상증자 카드를 써서 이렇게 일단은 반등을 시킨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현재 시장은 사실 특히 코스닥 시장, 특히 그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 누군가에 기획되고 연출된 대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지금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회사 측도 이런 공매권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주줄도 힘들다라고 하고 하물며 혜택이 더 많으면 특히 코스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의 불합리한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제기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목소리를 한 차례 높이는 현재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그나마 좀 더 깨끗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이었는데 나름 단기간에 좀 오른 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 LB는 L생보다 그렇게 올라가지는 폭이 좀 작긴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한데요. 여하튼 단기 변동성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 단기 이벤트, 증선 이벤트, 무상증자 이벤트까지 잘 해결한 다음에 결론적이겠죠. LB의 본연적인 가치가 회복이 된다면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